지식을 탐방한다. 안녕하세요. 지식다락방 다락방지기 질문 멘토입니다. 2023년이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새해에 적응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도 무언가 연도를 쓸 일이 있을 때 2022로 잘못 표기를 하는데 멘토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되게 그런 일 자주 있죠. 저는 2023 글자를 쓸 때마다 벌써 2023년이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이제 조만간 2024 쓰고 2025 쓰겠다. 이러다가 진짜 시간 순삭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심란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 수학 멘토라 그런지 빨리 2025년이 되면 좋겠어요. 왜요? 제목 쓰거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렇군요. 2023년에 적응도 잘 못하고 있지만 벌써 두 번째 프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게 됐어요. 네, 이번 달 주제는 바로 수학은 분수, 순환소수, 자연수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과학은 시간이라는 주제로 한번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러면 수학 주제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달의 주제는 이제 분수, 순환수수, 자연수로 골랐는데요. 사실 분수랑 자연수는 이전에 한 번씩 들어갔던 단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골랐냐면 좀 저번 거 약수 배수랑 방정식을 엮으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질문 개수도 좀 적어서. 이번에 좀 여러분 다들 아는 거에다가 약간 순환소수만 좀 추가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순환소수를 설명하고 사실 분수, 자연수, 이제 순환소수 전부 다 이제 그냥 실수 내에서 있는 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실수 여러분이 아는 이제 0부터 뭐 큰 수, 작은 수 이렇게 다들 있는데 얘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첫 번째로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 구분을 해 보자면 이제 무리수는 이제 규칙성이 없는 약간 파이 같은 여러분 잘 아는 3.141592 어쩌고 저쩌고 루트 2 뭐 이런 수와 유리수로 나눌 수 있다. 유리수는 이제 또 정수 0, 1, 2, 3, 4 이렇게 딱 떨어지는 애들과 정수가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수들로 나눌 수 있다. 정수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지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물론 자연수는 이제 정수에서 양의 정수죠. 거기고 이제 유리수 중에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여기에 순환소수가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정확히 뭐냐? 소수점 아래 소수로 표현을 했을 때 소수점 아래에서 어떤 자리부터 0이 아닌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무한소수를 순환소수라 한다.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 첫 번째 거는 순환소수일까요? 첫 번째 거는 순환소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00000 반복되는 것 같지만 끝났어요. 마지막에 1로. 일단 무한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순환소수가 될 수 없고 물론 저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1 다음에 0 계속 넣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정의에 항상 수학자들은 그런 예외사항도 빠짐없이 적어놔요. 예외사항? 그러니까 이런 약간 오류 버그 약간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분명히 0이 아닌 일정한 약간 숫자의 배열이 계속된다고 말을 해놨다. 그리고 너가 말한 건 될 수 없다. 확실히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그럼 어떨까요? 0.123123123 이제 점점점은 이게 반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위에 정의랑 부합을 하죠.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계속되어 반복이 된다. 아래 거는 사실 제가 끝까지 안 썼는데 1부터 이제 자연수들을 차례로 나열한 거예요. 1, 2, 3, 4, 6, 7, 8, 9 다음에 10, 10, 11, 12 이렇게 나열할 건데 이건 무한소수일까요? 아니, 순환소수일까요? 10, 11, 1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수를 순서대로 쫙 쓴 건데 그것도 순환소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규칙성이 약간 그런 약간 나열하는 수의 규칙성이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반복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자연수를 쫙 보면 이게 반복이 되진 않잖아요. 이거는 무한소수지만 순환소수라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0.9 이렇게 나열하면 순환소수일까요? 가장 직관적인 형태의 순환소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딱 그냥 9라는 하나의 배열이 계속돼서 반복되기 때문에 순환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순환소수 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0.99랑 1이랑 같냐 다르냐. 오늘 사실 이거를 좀
해결하러 왔습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이걸 갔냐 아니냐 되게 그냥 막 어디 가면은 막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왜 같냐? 이게 왜 다르냐? 사실 그렇게 간단해요, 생각해보면. 왜냐면 점점점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명확한 수가 아니거든요. 어떤 실수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점점점 자체가. 애초에 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네. 이 값이 어떤 실수에 대응이 돼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거 자체로 어떤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 애초에 저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얘는 뭔 값이다라는 걸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소수가 어떤 실수 값을 갖느냐. 한 가지 어떤 형태의 표현일 뿐이지 그 자체로 어떤 숫자를 그쵸. 딱 지정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0.9에다가 위에다 점을 찍어 놓는다고 네. 그게 하나의 실수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어떤 실수 값에 대응이 돼야 돼요. 그 값이 1인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무한소수가 그 실수 값에 대응이 되냐를 한번 보면은 되게 간단한 예시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이제 이건 순환소수가 아닌데 어떤 수열을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거는 파이를 계속 쓸 건데 수열의 첫 번째 항이 3, 두 번째 항이 3.1, 세 번째 항은 3.14, 그리고 네 번째 항은 3.141, 그리고 가면서 20번째 항은 이제 파이를 20자리 쓰고 계속 이제 한 자리씩 늘려가요. 이제 파이라는 무한소수는 이 수열을 쫙 썼을 때 계속 이제 수열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그 파이의 점차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소수는 이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수가 딱 한정된 범위까지 써 있잖아요. 값을 딱 알 수 있는데 이제 무한소수는 그 실수 값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런 수열 값이 수렴하는 점으로 정의가 됩니다. 한마디로 파이라는 값은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수렴하는 값 그런 식으로 정의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0.999도 0.9, 0.99, 0.999 이런 수열이 어느 값으로 수렴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값이 바로 저렇게 써놓은 순환소수의 값이고 그 값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등비수열 합 이런 거 구해보면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수학적으로 순환소수 자체가 이제 어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어떤 실수값에 대응이 돼야 되는 거지 그 표기법 자체가 바로 이게 그냥 실수값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편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못 봤는데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 실수의 분류 표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무한소수는 이 실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무한소수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 값을 정하는 데 있어서 네. 좀 한 단계 이제 거쳐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0.9 땡은 1이 아니다. 왜냐면 다르게 쓰였고, 뭐, 얘는 뭐 1보다 작고가 아니라, 이 값은 이제, 값 자체가 이렇게 정의가 이제 무한수열의 수렴점이 이 0.9 땡의 값이고, 그 값이 1인 거지. 그러니까 그 값을 정하는데 약간 한 단계가 필요해요.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이제 0.9999 이거 점점점 있네? 그러면 1보다 작은 건가 아닌가가 아니라 0.9999 써놓은 거면 얘는 1로 수렴했어. 그러니까 얘는 1이야. 가 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1로 수렴했어 라는 명확한 명시가 필요하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사실 그냥 0.999가 의미하는 정의거든요. 네네. 그리고 수학 멘토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뭐 0.9 땡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 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순환소수의 정의 자체가 어떤 자리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계속돼서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반복되는 배열이 시작할 때 그 반복되는 구간 위에다가 점을 찍어놔요. 0.123, 123의 경우에 간단하게 0.123까지만 쓰고 그 반복되는 구간 1, 2, 3 위에 1과 3 이렇게 땡을 찍어 놓으면 점을 찍어 놓으면 이제 1, 2, 3이라는 구간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뜻이에요. 양 끝에만 땡을 찍는 거죠. 그렇죠. 제일 양끝. 반복되는 구간의 양끝.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점 하나. 두 개 이상이면 양끝. 네. 이 약간 표기법이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순환소수 그리고 그 외 분수랑 자연수 이걸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거 올려도 좋지만 이제 저희 수학 다락방 컨셉 중 하나가 이제 키워드가 들어간 그냥 문제를 만들고 정말 시험 문제처럼 이걸 풀어보자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여러분이 아직 감이 잘 안 오신 것 같아요. 올린 거 보면은. 그래서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제는 분수와 순환소수만 넣어서 만들어 봤어요. 분수들이 2분의 1부터 50분의 1까지 이렇게 쫙 있는데 이 중에 순환소수가 몇 개인가?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딱 두 가지 개념을 넣은 건데 혹은 이제 순환소수랑 빼고 자연수를 넣어서 분수랑 자연수만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분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조건을 주고 그때 자연수라는 조건을 그 두 수에 준 다음에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두 개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세 개를 다 한번 넣어서 문제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 되게 비슷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문제랑 비슷하게. 세 번째 수는 이제 심지어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중3 때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쯤 너네 공부 잘했니? 하면서 다 같이 보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있던 건데 분수가 이걸 소수로 나타냈을 때 순환소수가 되도록 하는 각 중에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이 이제 되게 이렇게 여러 개념을 합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추천하는 방식이 이제 문제를 직접 창조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저렇게 예시 문제를 가지고 숫자만 바꿔서 내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은 숫자 중에 하나를 큰 숫자로 바꾸는 거거든요. 저 예를 들어서 7을 갖다가 올해 연도가 2023이니까 2023으로 바꿔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걸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2월 질문다락방 과학 주제는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라고 하면 뭔가 이야기할 만한 과학적 지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과학 멘토님. 네. 일단 저희가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굉장히 짧은, 인간의 역사 중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안 되죠. 저희가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 20만 년 전부터 저희 인간의 종이 탄생을 했는데 그때부터 기록된 역사만 해도 훨씬 단축된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도 그 안에서 더 짧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역사 이꼴 시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간의 활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 측정 방법은 어떻게 디벨롭 되어 왔는가, 발전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시간의 표준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바로 크리스라고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크리스라고 하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소련 여자. 네? 소련 여자? 정말요? 그래서 이 크리스에서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관한 연구 내용 이외에도,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각종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 혹시 어떤 거에 약자인지 알고 계세요? 코리아. 리서치인 것 같고. 네. 인스티튜트. 인스티튜트 고급 용어네요. 카이스트에서도 인스티튜트가 있죠. 네, 그리고 S는 표준이니까 스탠다드 네. 것 같아요. 마지막 S 하나가 더 있죠. 마지막 S는 뭐죠?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스탠다드 사이언스 해서 표준과학 연구원 해서 네, 이렇게 크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에서는 시간 표준 그룹이라는 연구 그룹을 두어서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시간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뿐만 아니라 뭐 무게나 길이 네, 그런 관련된 표준도 같이 연구하는 기관. 네, 광도 측정이라거나 그런 여러 가지 센서들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조금 있습니다. 궁금한 건데 그런 거는 나라별로 이제 각자 다르게 측정을 하는 건가요, 혹시? 나라별로 다르게 측정을 한다기보다 그 조금 더 엄밀하고 정밀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위해서 이제 보통 국가별로 그렇게 따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어떤 나라에서 개발한 표준이 가장 과학적으로 엄밀하고 사용할 만한가, 허용도가 높은가를 판단해서 국제 표준으로 이제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간의 역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희가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이 현 시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달력 체계가 과연 언제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체계일까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 2000년 전부터 활용이 되어오던 달력의 형태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데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던 그런 달력에서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형태를 갖다가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준화시켰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달력을 율리우스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 부르자면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형태의 시작은 그 20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달력을 만든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됐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주요 이제 먹거리 수단이었기 때문에 생활활동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농경 활동에 맞춘 그런 시간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달력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죠.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표준이라고 하면 사실 이전까지 살펴본 시간 측정 방법은 그 시간 측정 방법 기술의 발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훑어봤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엄밀한 단위의 시간까지 측정을 하고 있죠. 주위에 과학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구들만 보더라도 이제 나노초는 기본이고 뭐 더 들어가가지고 펜토초까지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시간들을 모두 다 엄밀하게 디텍트 검출하기 위해서는 더 세밀하고 엄밀한 단위의 수준의 시간 단위까지 측정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원자시계라는 개념이 발견이 됐고 그 원자시계 역시 계속 그 안에서 발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장 최초로 등장한 원자시계가 바로 세슘 원자를 이용한 시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럼 이때 드는 생각이 아까 전에 저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운동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원자시계에서는 어떤 걸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원자의 움직임 안에서 그 원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가 어떻게 진동하느냐 그 진동수에 따른 원자시계를 바로 표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된 것이 원자의 종류가 또 세슘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또 원자의 종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약간 든 생각이 제가 1m 정의를 막 빛이 진공해서 막 1초, 몇 분에 몇 초 동안 가는 거리 막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거에서 몇 초 동안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초가 이제 정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또 초는 그렇게 이제 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되니까 이게 되게 이런 서로 단위들이 이게 다 얽히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길이 단위라는 것도 길이를 엄밀하게 측정해봐야 얼마나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시간 원자 하나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길이는 스케일이 커지면은 원자 하나로 절대 측정을 할 수가 없죠. 원자를 여러 개 있는 것이 가장 정밀한 표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당연히 원자 하나가 단위가 되는 시간의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길이의 표준을 정의하는 것이 길이를 측정하는 데는 더 엄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이 측정 방법 얘기하시니까 옛날에는 뭐 파라오의 약간 팔 길이 막 이런 거가 1m 뭐 이런 얘기도 제가 기억이 있는데. 파라오의 팔 길이가 1m가 넘는다. 그러니까 약간. 어디서 들으신 이야기실까요? 출처를 명확히 해주셔야. 이집트 때 약간 이랬다고 들었습니다. 이집트 시대에는 파라오의 팔 길이. 출처 이집트. 1m였다. 그렇게 역사 역시 이제 그런 길이 표준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표준, 특히 시간에 관련된 기술들에 관한 여러분들 궁금증, 질문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이렇게 2월에 수학 키워드, 분수, 순환소수, 자연수, 그리고 과학 주제, 시간, 특히 시간 중에서도 시간의 기원과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설명 해주셨는데요. 이 설명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 혹은 다른 친구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질문들 또 리뉴얼드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많이 댓글 달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서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월 프리뷰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꿉니다. 질문 달았다.